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여러분의 최종 병기 이동법학입니다. 오늘 민법 점유권 파트의 심장부죠. 제201조부터 210조까지 이걸 완벽하게 해부해서 여러분 답안지에 그냥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자, 오늘 우리가 공략할 작전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것도 아닌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진짜 주인을 만났을 때 이 돈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이해관계 조정입니다. 민법 제201조, 202조, 203조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규정들이죠. 이 세 조문은요, 과실, 멸실 훼손 책임, 그리고 비용 상환,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점유자가 선이냐 악이냐, 이 문제는 딱 제201조 과실 문제랑 제202조 손해배상 문제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제203조 비용상환 청구권은 어떻죠? 선이든 악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인정돼요. 이게 출제자들이 파는 제일 큰 함정입니다. 비용은 선악불문, 이건 머리에 그냥 박아두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내 건 줄 알았는데요?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판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오신의 정당한 근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인 이유,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거나 하는 그런 근거까지 있어야 진짜 선의로 쳐준다는 겁니다. 자, 객관식 시험에서 여러분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내는 포인트들입니다. 첫째, 선의의 점유자가 언제 악의로 바뀌냐? 소송에서 졌을 때? 아니죠. 소장이 법원에 딱 접수된 소재기 시부터입니다. 패소 판결 확정 시라는 지문은 그냥 보자마자 무조건 오답이에요. 둘째, 아까 제가 목 터져라 강조했죠?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악, 불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사례형, 기록형 대비 들어갑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최신 판례라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제203조 비용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물건을 직접 돌려줄 때 바로 그때만 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카드예요. 만약에 경매로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서 점유를 잃었다면 그럼 더 이상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아니니까 이 특수 카드는 못 써요. 대신에 일반 규정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경계선을 정확히 아는 게 실력을 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플레이로 넘어가 보죠. 내 점유가 침해당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법적인 무기들입니다. 제204조부터 207조까지 우리한테 세 종류의 강력한 방어 수단을 줍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무기들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과거에 빼앗겼으면 회수 청구, 현재 방해받고 있으면 보유 청구, 미래에 방해받을 것 같으면 보전 청구,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문을 골라 쓰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침탈입니다. 제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요, 오직 강도나 절도처럼 내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강제로 빼앗겼을 때 그때만 발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기를 당해서 내 손으로 직접 물건을 건네줬다면 그건 침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력한 204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구별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이 무기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1년. 침탈당한 날로부터 딱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년이 그냥 1년이 아니에요. 판례는 이걸 출소 기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1년 안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만 권리가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용증명 보내거나 말로만 내놔 하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기간, 이게 바로 출소 기간의 핵심입니다. 이 보호막은 간접 점유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그 침탈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직접 점유자인 세입자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플레이입니다. 점유권이 도대체 왜 그렇게 특별한 권리인지 보여주는 조문들이에요. 여기서 점유권은 소유권 같은 본권과는 아예 다른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합니다. 바로 이게 분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점유권 소송이랑 본권 소송은 서로 다른 경기장에서 열리는 아예 별개의 게임이라는 뜻이에요. 점유권 소송의 판사가 어차피 당신은 진짜 주인도 아니니까 점유 돌려줄 필요 없어요 라는 식의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점유의 문제는 점유의 논리로만, 본권의 문제는 본권의 논리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은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점유를 지킬 권리를 줍니다. 바로 자력구제권이죠. 핵심 키워드는 시간적 제한이에요. 부동산은 즉시, 동사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이 정말 짧은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자력구제권은 소멸하고 여러분은 경찰을 부르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플레이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점수로 바꿀 것인가? 최종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수석을 뽑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합격절을 가려내는 과정이죠. 남들이 다 맞추는 기본 쟁점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합격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는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여러분의 답안지를 빛내줄 필살기 문장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비용 상환이 문제됐다? 그럼 첫 번째 문장 그대로 쓰세요. 점유권 소송에서 상대방이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딱 방어하세요. 이 두 문장은 채점자한테 이 수험생은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법학은 거미줄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배운 점유권은 소유권, 부당이득, 임대차 같은 다른 제도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그래야 진짜 실력이 쌓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점유는 그냥 사실 상태일 뿐인데 왜 우리 법은 진짜 권리인 본권과 분리해서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는 걸까요? 법질서의 평화 유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리걸 마인드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겁니다. 오늘 작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드시 복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